안녕하세요. 한동화의 시기보감입니다. 오늘의 시기보감 주제는 바로 한울타리입니다. 간혹 남부 해안 지역이나 제주도를 여행하다 보면 나무 담벼락을 타고 덩굴째 자라나 있는 주황색 과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한울타리입니다. 만일 늦가을에 열매를 따지 않았다면 겨울에도 마른 채로 달려있을 것입니다. 요즘은 보기 드물어졌지만 약용 가치가 높은 한울타리의 효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울타리는 속시 식물강으로 박목, 박과에 속하는 덩굴성 여러 해살이 식물입니다. 노랗게 익어가기 때문에 보통 노랑 한울타리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하지만 다 익으면 짙은 주황색에 가깝습니다. 마치 작은 서양 호박처럼도 보이기도 합니다. 또 하늘타리나 하늘수박, 하늘수박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한울타리는 한자로 괄루 또는 과루라고 합니다. 열매는 과루실, 씨앗은 과루인, 뿌리는 과루근, 뿌리에서 얻은 전분을 천화분이라고 합니다. 천화분은 뿌리 전분이 눈처럼 하얗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린 꽃과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먼저 한울타리 열매의 효능을 살펴보겠습니다. 한울타리 열매는 맛이 달고 쓰며 성질은 찹니다. 문헌들을 보면 단지 쓰다라고 한 것도 있는데 약간 달면서 쓴맛이 납니다. 한울타리 열매의 쓴맛은 사포닌과 쿠크루비타신에 의한 것입니다. 이러한 성분들은 소염, 진해거담, 항산화, 항암 작용 등을 나타냅니다. 한울타리 열매는 기침, 가래와 함께 가슴이 답답한 것을 풀어줍니다. 본초 강목에는 폐가 마른 것을 적시어주고 화를 내리며 기침을 치료하고 담이 뭉친 것을 쓸어내린다라고 했습니다. 열매를 말려서 차로 끓여서 먹기도 하지만 열매보다는 씨앗을 주로 기침, 가래 약으로 약용합니다. 한울타리 열매는 소가를 그치게 합니다. 본초 강목에는 목구멍을 매끄럽게 하고 소가를 먹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주진영은 소가를 치료하는 신묘한 약이다라고 했습니다. 한울타리 열매도 그렇지만 특히 뿌리인 천화분의 소갈증 치료 효과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한울타리 열매는 얼굴에 주름을 없앱니다. 본초 강목에는 얼굴을 화사하게 하고 윤택하게 하며 손과 얼굴에 생긴 주름을 치료한다라고 했습니다. 한울타리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피부의 혈액순환을 촉진하면서 피부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열매 속도 사용했는데 동의보감에는 열매의 속을 말린 것을 달여서 복용하면 담을 삭히고 기를 내리며 말리지 않는 것은 폐가 마르고 열이 나면서 갈증이 나거나 변비가 있는 것을 치료한다고 했습니다. 열매 자체도 장 건강에 좋기 때문에 열매 과육과 속을 함께 사용하면 금상첨화입니다. 다음은 한울타리 뿌리입니다. 뿌리는 과루근이라고 하는데 가루를 내거나 전분을 취한 것을 특히 천화분이라고 합니다. 한울타리 뿌리는 맛이 쓰고 성질은 차며 독은 없습니다. 동의보감에는 성질이 차고 맛은 쓰며 독이 없다고 했습니다. 일부 서적에 보면 보한다는 내용도 있지만 한울타리 뿌리는 보약에 속하지 않습니다. 한울타리 뿌리는 무엇보다 소갈과 열증을 제거하는 데 좋습니다. 본초 강목에는 소갈로 몸에 열이 나는 증상, 번민으로 큰 열이 나는 증상을 치료한다고 했습니다. 또 입술과 입이 마르고 숨이 짧은 증상을 치료한다고 했습니다. 동의보감에는 천화분은 소갈 치료의 성약이다. 진액을 만들어 갈증을 먹게 하는 효능이 있어 허열이 있는 사람에게 아주 좋다라고 했습니다. 의학인문에서는 과루근은 순음으로 번가를 풀어주고 진액을 운행시킨다. 가슴 속이 마르는 자는 이것이 아니면 제거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성무기는 과루근은 맛이 쓰고 성질이 약간 차서 마른 것을 적시어주면서 진액을 소통시키니 이것은 갈증에 마땅히 써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 한울타리 뿌리는 대부분 입마름 증상, 즉 소갈증을 없애는 데 특효약으로 사용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울타리 뿌리는 종기에도 좋습니다. 동의보감에는 고름을 빼내며 종독을 삭힌다. 유홍, 등창, 치루, 창절을 치료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뿌리에 소염작용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혈을 제거하면서도 혈액순환에도 좋아서 여성들의 생리불순이나 외상으로 인한 피멍을 제거하는 효과도 좋습니다. 한울타리 뿌리는 그냥 그 자체로 물에 넣고 달여서 먹어도 좋지만 천화분이라는 전분을 만들어 먹으면 더 효과적입니다. 천금방에는 가루내는 방법이 나옵니다. 큰 가루근의 껍질과 마디를 제거하고 썰어서 물에 5일 동안 담그는데 날마다 물을 갈아주고 꺼내서 찢고 갈아낸 다음
걸러내어 가라앉은 고운 가루를 햇볕에 말린다. 이것을 약 3에서 4g 정도씩 물에 녹여서 하루 3번 복용한다. 또는 죽이나 연유에 넣어서 먹을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천하분은 칡 전분과 함께 먹으면 더 좋습니다. 급유방에는 갈분과 함께 볶아서 익히고 가루낸 후 끓인 물에 넘기면 폐장이 건조해져 생긴 열갈과 변비를 치료한다고 했습니다. 칡뿌리 전분도 진액을 보충하고 갈증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당뇨뿐만 아니라 신경을 많이 쓰면서 상열감이 있고 입마름이 심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한울타리 열매의 씨앗, 즉 과루인입니다. 동의보감에는 과루인은 단맛으로 폐를 보호하고 윤택하여 기를 내리니 기침을 치료하는 중요한 약이 된다고 했습니다. 과루인은 기침 중에서도 특히 담으로 인한 기침에 좋습니다. 광제, 비급에는 기침의 다양한 원인에 따라서 사용되는 약재를 구별했는데 생강은 한으로 인한 기침을 치료하고 오미자는 열로 나는 기침을 치료하며 과루인은 담으로 나는 기침을 치료한다고 했습니다. 과루인은 가래가 기관지에 달라붙어서 뭉쳐서 잘 떨어지지 않는 기침에 효과적입니다. 당곡 경험방에는 적담은 과루인이 아니면 없앨 수 없다고 했고 동의보감에서는 열담, 주담, 노담, 조담을 치료한다. 폐를 적시고 담을 삭힌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과루인은 마르고 건조한 가래를 제거하는 효과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즘에도 아주 흔하게 사용하는 약재 중에 하나입니다. 과루인은 매끼에도 좋습니다. 광제, 비급에는 담이 목구멍에 뭉쳐 뱉어도 나오지 않고 삼켜도 넘어가지 않는 완고한 담은 술을 마시거나 화가 몰린 사람에게 많이 있다. 과루인은 폐를 윤택하게 하여 담을 내려보내서 치료한다라고 했습니다. 매끼는 특히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들에게 흔한 증상으로 목에 무언가 걸린 듯한 답답한 증상으로 헛기침을 자주 하게 됩니다. 과루인은 목에 가래처럼 달라붙어 있는 증상의 특효입니다. 한울타리는 열매나 뿌리, 씨앗 모두 성질이 냉해서 속이 냉한 자, 열체질이 아니거나 열증이 원인이 아닌 자는 주의합니다. 본초 정화에는 비위가 허한하여 설사를 하는 자는 뿌리를 쓸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 중약 대사전에는 대변이 무른 자, 한담과 습담이 있는 자는 복용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성질이 서늘하기 때문에 열증이 아니면 주의하라는 말입니다. 우연치 않게 한울타리를 얻었다면 과욕, 씨, 뿌리까지 욕심낼 만합니다. 한울타리는 하늘타리로 불려도 손색이 없습니다. 한울타리는 하늘이 내린 약이기 때문입니다. 잘 들어보셨죠? 그럼 오늘의 한동화의 시기보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